자, 1920년부터 딱 5년간인데요. 이 시기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에게는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저항을 이어갔단 말이죠. 바로 이 결정적인 5년의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5년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모든 일은 1920년에 시작됩니다. 바로 간도 참변이었어요. 네, 첫 번째 사건,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냐? 사실 이건 우리 독립군의 빛나는 승리 때는 벌어진 일종의 보복이었습니다. 아니, 일본군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독립군한테 크게 패배하니까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이 간도 참변이라는 게 뭐냐면요. 1920년에 일본군이 벌인 대규모 보복 작전입니다. 겉으로는 독립군 기지를 쓸어버리겠다, 이게 명분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간도 지역에 있던 한인 마을들을 그냥 싹 다 파괴하고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참변 때문에 우리 독립군은 활동 기반을 그냥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북쪽 만주로 후퇴해야만 했죠. 자, 이렇게 근거지까지 잃고 막막한 상황에서 독립군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러시아가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독립군은 이 약속 하나 믿고 움직입니다.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서 시베리아에 있는 자유시, 러시아 말로는 스모보든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된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독립군이 가졌던 기대랑 막상 닥친 현실이 얼마나 달랐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지원을 받아서 통합된 강력한 부대를 만들고 싶었죠. 근데 현실은 어땠냐?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내부에서 갈등이 터져버린 겁니다. 결국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러시아 적군이 강제로 무장을 해제시켜버렸고 이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자유시 참변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간도 참변 바로 다음 해인 1921년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정말 독립군에게는 이건 연타로 치명타를 맞은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살아남은 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러시아에 그냥 남느냐, 아니면 다시 만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느냐.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연달아 큰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직을 만드는 시기에 들어가는데 그 회복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독립군은 흩어진 힘을 모아서 만주에 3개의 자치기구를 만듭니다. 남쪽 만주에는 참해부와 정의부, 그리고 북쪽 만주에는 신민부, 이렇게 3개가 조직된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조직들의 구조가 딱 보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한인 사회를 이끄는 민정기능, 즉 행정기능이 있었고 또 군사훈련과 작전을 하는 군정기능도 함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의 작은 정부, 종합적인 통치기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독립군이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동안 일본이 이번에는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된 게 1925년인데요. 딱 우리 독립군이 삼부체제로 자리를 잡아가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누구랑 맺었냐면 당시 만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군벌, 장조린과 맺은 겁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독립군을 같이 소탕하자. 사실상 일본이 직접 손대기 껄끄러우니까 만주 군벌한테 돈 주고 독립군 탄압을 떠넘긴 거죠. 일종의 외주를 준 셈입니다. 협정 내용을 보면 정말 노골적입니다. 제1조, 조선인이 무기 들고 있으면 무조건 체포해서 일본 경찰한테 넘긴다. 그리고 제3조, 일본이 콕 집어서 지목하는 독립운동가도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 넘긴다. 보세요. 이건 사실상 모든 저항활동을 그냥 범죄로 만들어버린 거고요. 만주 군벌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협정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자, 보세요. 1단계, 일본이 독립운동가를 콕 찍습니다. 2단계, 그럼 만주관리가 그 사람을 체포해요. 3단계가 핵심인데
일본이 체포된 활동가 한 명당 포상금을 줬다는 겁니다. 돈을 주니까 만주 관리들은 더 눈에 불을 켜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만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 협정 하나 때문에 독립군의 활동은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어졌고 심지어는 그냥 평범하게 농사짓던 한인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군사적인 탄압도 모자라서 이제는 외교적인 압박까지 들어오는 상황.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과연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은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